안녕하세요. 청담미소박은치과 윤성원 원장입니다. 오늘은 입냄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. 요즘 치과에 입냄새가 좀 많이 나요 라는 문의가 많이 와요. 그런 분들 이제 입안을 살펴봤을 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입냄새가 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. 입냄새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원인에 의해서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. 입안에 세균이랑 음식물이 남아있는 경우예요. 나는 양치질을 깨끗이 하는데 왜 입안에서 세균이 있고 음식물이 남아있죠? 라고 반문을 하시는데,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식사를 하고 나서 양치질을 안 하면 입안에 음식물이 남죠. 그런 음식물들이 이제 뭐 짧게는 한 몇 시간, 길게는 하루나 이틀 정도 양치질이 안 된 상태로 입안에 남아있게 되면 그 음식물이 부패되면서 냄새를 나오게 하는데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제거는 매우 간단합니다. 충치랑 치석 같은 경우는 치과에 와서 충치 치료를 받거나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. 다른 그 이외의 음식물 잔사 같은 경우는 손쉽게 양치질로 제거가 됩니다. 물론 양치질을 제대로 해주신다는 가정하에 말이죠. 그리고 그런 게 다 아니더라도 입안 세균의 80%는 혀에 살고 있습니다. 혀에는 굉장히 많은 세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양치질 후에 혀를 가볍게 닦아주시거나, 아니면 요새는 이제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도 혀 닦는 기구를 많이 파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양치질 후에 혀를 별도로 닦아주시면 입냄새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. 입냄새의 가장 중요한 양치질은 하루 중에서 자기 전에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. 두 번째 이제 입냄새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거는 입안에 있는 염증 혹은 코에 있는 염증입니다. 감기가 걸린다거나 했을 때 이제 코를 들이마실 때 입으로 나오는 냄새라든지, 내지는 입안에 사랑니나 잇몸 질환이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염증성 냄새들이 굉장히 심한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. 이러한 염증성인 냄새는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본인이 먼저 알게 돼요. 굉장히 심한 악취 같은 게 본인이 먼저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고요. 마지막 원인으로는 이제 폐나 아니면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있는데, 이 부분은 치과 영역은 아닙니다. 엄밀히 따지면은 폐에서 나오는 냄새의 대표적인 원인이 술과 담배가 있습니다. 담배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담배 냄새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. 술 같은 경우는 그 음주운전 할 때 단속하는 기계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음주 후에 혈액으로 돌아다니는 알코올 성분이 폐로 인해서 배출되게 되는데, 그 폐로 인해 배출되는 그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. 마찬가지로 술을 드시면 당연히 폐를 통해서 냄새가 올라오게 되겠죠. 그 이외에 이제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같은 거 알고 계시는 분들, 위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면은 위에서 굉장히 많은 음식물을 장기간 동안 보관하게 되는데요. 그 과정에서 이제 소화되면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하는 게 입 안을 통해서 배출되면서 악취로 느껴지게 됩니다. 이런 분들은 스스로 위가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밀가루 같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라든지, 또는 이제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오는 음식들, 마늘, 양파 이런 음식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죠.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, 위에서 폐에서 올라오는 음식들, 내지는 이제 코랑 입 안에 있는 염증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병원에 가서 해당하는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입냄새를 가장 줄이는 길이고요. 일반적인 환자분들, 입냄새가 난다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입 안에 세균이랑 음식물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충치랑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근처 치과에서 빨리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. 평상시 습관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방법은 양치질을 깨끗이 해주시고 꼭 혀를 닦아주시고요. 그리고 평상시에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가글을 열심히 해주시는 게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